BTS가 7이면 사람을 한 명씩 넣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K입니다. 오늘은 한국 야쿠르트가 출시한 핫브루 바이 바빈스키 액상 스틱 BTS 커피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브루 제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콜드브루가 차가운 물을 이용해 장시간 우려낸 것이라면 핫브루는 고온 고압으로 곱게 간 커피를 짧은 시간 빠르게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패키지는 좀 더 쉽게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한 원액을 담아 커피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한국 야쿠르트에서 설명하는 커피 맛의 차이는 이렇게 돼요. 콜드브루 맛은 부드럽고 깔끔한데 핫브루는 묵직하고 진한 차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연한 맛, 진한 맛 정도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음료업계는 이런 트렌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맥심 TOP 에스프레소 라떼도 기존의 맛보다는 더 진한 맛을 내었던 걸 보면 제품의 차별화이자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는 음료업계 노력 정도로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품 패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보면 처음 맛보는 커피의 신선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카페인 함유. 근데 이런 RTD 제품은 기본적으로 고카페인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스팅 일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신선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써 있는 거는 찰스 바빈스키가 쓴 스페셜 메뉴 부분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과 우유에 핫브루 스틱을 넣어서 아메리카노와 플랫 화이트를 즐겨보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따가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제품명은 핫브루 바이 바빈스키 액상 스틱입니다. 유통 야쿠르트가 다 했고요. 원재료명을 보면 핫브루 커피 추출액 84%. 그런데 여기는 원두는 에티오피아와 르완다와 브라질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의 차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면, 크게 보이는 거는 영양정보, 이쪽이 더 칼로리가 높네요. 조금 3.2칼로리, 여기 2.8 칼로리 다르고요. 핫브루에서는 커피 추출액이 84%, 여기는 커피 추출액이 41.5%, 그 다음에 원두도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에티오피아, 르완다, 브라질인데 여기는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고형분이 9%, 여기는 고형분이 20% 이상.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한번 뜯어보죠. 여기 보시면 로스팅 일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빠들이 얼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뜯을 수 있는 표시가 좀 있는 거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대단한 포장은 인지는 모르겠네요. 똑같은 건데 색깔만 좀 다른 정도. 이제 원액을 여기다가 넣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보도록 하죠. 색깔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지요. 오! 향이 엄청 진하구나. 지금 이렇게다가 붓기만 해도 냄새가 확 나긴 하거든요. 두 개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볼게요. 이쪽이 핫브루, 이쪽이 콜드브루인데, 이쪽은 확실히 부드러워. 이쪽은 심지어 좀 부드럽다 못해 달콤한 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는 달콤한 향은 따로 있진 않아요. 근데 되게 그 카페인에 강한 게 코를 딱 찌르는 느낌 정도는 있습니다. 이쪽은 확실히. 종이컵 정도의 물에 반 정도만 넣고 여기에 희석해서 먹는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그 양이 많을 것 같고, 내가 이게 좀 더 진하다 그러면 이 종이컵 양의 물보다 조금 더 많이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싱겁다라고 하면 좀 더 적게 잡으시는 게 아마 가장 쉽게 이 콜드브루 제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때문에는 상관이 없고, 이쪽이 조금 더 붉은색 핫브루의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아까 원액의 향을 맡았을 때와는 다르게 물이 들어가니까 그 향은 확실히 줄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커피가 더치커피 같은 거를 마셨을 때 나는 그런 느낌들은 이쪽이 좀 더 강하게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이 많이 희석이 됐었을 때 이쪽의 향기가 좀 세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둘 다 기본적으로 다 부드러워요. 네. 여기에 적정 우유의 양은 60에서 100ml의 요 스틱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슈퍼를 가보니까 우유를 60에서 100ml를 팔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제일 작은 우유가 200ml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두 개를 부으면 요 한 잔이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이 우유가 잘 섞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섞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잘 섞기 위해서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적당히 우유랑 섞이니까 이 콜드브루의 향도 나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핫브루와 콜드브루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핫브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매력은 그 특유한 커피의 향이 난다는 게 사실 되게 좋은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야쿠르트에서 출시한 이 핫브루와 콜드브루에서 물을 희석했을 때 그 향기 가 특별하게 더 나는 건 핫브루 쪽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콜드브루나 이런 종류의 음료를 먹을 때의 그 느끼는 기분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핫브루를 선택을 하겠다. 결국 돈 주고 사 먹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 먹을 것 같아요. 일단 RTD 제품이니까 손쉽게 이거를 먹을 수 있고 물에 바로 타서 먹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보통 콜드브루 제품은 이렇게 병 단위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예 제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 콜드브루나 핫브루 이 제품, 야쿠르트에서 출시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액상을 내가 넣어 먹어서 그 양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즐길 수도 있는 방식이겠죠. 예를 들어 우유에 타먹는다든지. 그런 지점에서 내가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를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더치커피와 콜드브루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단 더치커피는 일본식 이름인데요. 더치라는 건 네덜란드의 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더치커피의 스토리가 된 건 일본과 무역을 하던 네덜란드 선원들이 큰 통에 커피가루를 담고 찬물을 부어 하루 동안 우려낸 다음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일본의 한 카페가 영감을 얻어서 찬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리면서 만들어낸 방식이 더치커피, 즉 일본식 워터드립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일본에서는 교토 지역에서 유행이 시작되어서 교토커피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정작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다고 해요. 반면 콜드브루라고 부르는 방식은 코넬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토드 심슨이라는 사람이 과테말라에 여행을 갔다가 힌트를 얻어서 1962년에 개발을 했는데요. 과테말라의 한 마을에서 농축된 커피 추출액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즉석에서 간편하게 커피를 대접하는 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 찬물에 커피가루를 3, 4시간 담가 놓고 커피 농축액을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부어서 마신 거죠. 커피 추출에 쓰이는 물이 차가우면 뜨거울 때보다 향미를 더 많이 액체에 담을 수 있고요. 동시에 위장을 괴롭히는 오일과 지방산이 우러나는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그의 커피는 향미가 부드럽고 속을 편안해주는 커피로 널리 퍼졌고요. 토디 콜드브루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